응용수학 특론 8장 선형변환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는 벡터 공간이라는 거를 배웠고요. 선형 벡터 공간이었죠. 선형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벡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여러 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벡터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좀 특이한 개념으로 함수도 벡터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스칼라, 그 다음에 연산, 오퍼레이션. 요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가 연산이라는 게 그 선형 연산에 대한 거예요.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속한 벡터 두 개에 대해서 뭐 어떤 연산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연산을 한 게 아래에 선형성을 만족하기만 하면, 선형성만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선형성을 만족하기만 하면은 걔를 선형 변환이라고 불러줄 거고, 그 선형 변환을 하는 거를 텐서라고 할 거예요. 둘이 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텐서라고 하면은 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거든요. 뭐 다차원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거나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가 텐서로 제일 자주 쓰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얘 곱하기 이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벡터란다. 행렬 곱이죠. 근데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행렬을 곱해주는 행렬을 곱해준다요. 행렬을 곱해준다를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B라고 할게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행렬을 곱해주는 행위를 하면은 다른 벡터가 나와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행렬을 곱해주는 임의로 제가 X자를 넣겠습니다. 곱하기 표시까지 할게요. 행렬을 곱해주는 이 과정이 선형 변환이라고, 이제 선형 변환의 주요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거든요. 선형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매트릭스 A를 그냥 선형 변환이라고 하고 텐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챕터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하나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이 행동 자체를, 이 행동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그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형 벡터 공간 아래 속한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벡터끼리 더해서 선형 변환을 하는 거랑 선형 변환을 각각에서 더한 거랑 같다 라는 성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를 곱했을 때 원래 벡터에 곱한 거랑 결과 벡터에 곱한 거랑 서로 같다 라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를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앞에서 이 벡터를 곱해주는 것까지를 계속 얘기를 했냐면은, 텐서를,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것까지를 얘기를 했냐면은, 요거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자꾸 텐서랑 선형 변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텐서를 매트릭스 하나만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이 매트릭스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얘기가 나와요. 매트릭스는 오케이, 그럼 얘는 매트릭스고 그럼 이렇게 되나?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x 더하기 y에 괄호 쳐져 있는 게 x 더하기 y를 인풋으로 넣는 선형 변환이라는 함수에 대한 얘기인 거고, 얘는 여기에 대한 그냥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내놓고 보면은 이게 같은 얘기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얘는 그냥 벡터 곱하기 행렬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꼭 행렬 곱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변환이 있다면은이에요. 그러니까 벡터가 그냥 우리가
x, y로 나온 그런 일반적인 숫자로 구성된 벡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함수다. 이 벡터가 선형 벡터 공간에 함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함수라고 하면 거기에 이거 매트릭스 곱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선형 변환이 있겠죠. 대표적인 선형 변환이 나중에 다루겠지만 미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fx라는 함수고 그 다음에 얘가 gx라는 함수라고 하면은 fx, gx라는 함수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각각 더해서 미분한 거랑 각각 미분한 걸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도 하나의 선형성을 가진 그런 선형 변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점이 이 챕터에서 다루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매트릭스 곱으로만 볼 게 아니라 벡터가 어떤 속성을 갖냐에 따라서 선형 변화는 서로 다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럼 거기에서 몇 가지 좀 나오는데 선형 변환 중에 자기를 넣었을 때 자기가 나오는 항등원이 있을 거예요. 항등원이라고 해야 되나? 선형 변환의 항등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단위 텐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0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죠. 생각해보면 맞나? 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거든요. 똑같이 선형 변환에 대한 항등원이 아니 얘는 항등원이 아니지. 선형 변환에 대해서 0 벡터만 뽑아내게 되는 선형 변환이 0 텐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트릭스 곱을 벡터에 대한 매트릭스 곱을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얘 말고 함수 공간에서는 0 텐서가 얘로 정의는 안 될 거잖아요. 뭐 그냥 함수 곱하기 0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연산들을 우리가 0 텐서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텐서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텐서를 넣었을 때 나온 결과랑 그 다음에 같은 텐서를 나왔을 때 나온 결과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변환인 줄 알았는데 인풋이랑 아웃풋이 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선형 변환이라고 하면은 A, B가 생긴 게 다르더라고 해도 둘은 우리가 같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게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뭐 어떤 좋은 예가 있을라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볼까요? 함수가 sin x가 있고 그 다음에 텐서가 a라고 할게요. a 텐서는 두 번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b 텐서는 그냥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식은 다르긴 한데 누굴 넣든 똑같은 결과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네. 이게 조금 말이 다르긴 하네. 정확히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냥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했을 때 같은 x를 넣었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둘이 결과값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얘를 동치다라고 놓기는 하는데 근데 얘는 인풋이 x일 때 얘기잖아요. x라는 스칼라일 때 나오는 함수가 그렇게 해도 되나? 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 y죠 심지어 y라는 결과값이 서로 같으면은 둘이 동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함수 공간에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함수 공간이면 인풋인 x가 여기 x 벡터가 하나의 스칼라가 아니라 함수 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식은 fx가 sin x에 대해서만 서로 동치가 되지 모든 다른 함수 뭐 익스포넨셜이라거나 뭐라거나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동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텐서에서 선형 변환에서는 그래서 선형 변환끼리 더해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등이
성립이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죠.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곱에서 순서 바꾸는 거는 안 돼요. 우리가 행렬 곱에서 잘 알고 있듯이 곱끼리 순서 바꾸는 거는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텐서 선형 변환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냥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긴 한데 또 그냥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함수 공간에서는 매트릭스 얘기가 아니잖아요. 걔는 함수 자체에 대한 어떤 다른 선형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식 자체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텐서라는 게 있는데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역변환이겠죠. 선형 변환을 했다가 역변환을 온다면은 선형 벡터 공간상에 정의된 텐서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이 1대1로 대응될 때만 역텐서가 존재하겠죠. 왜냐면 1대 다로 대응이 되면은 한쪽은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한 방향은.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나 요렇게 계산하나 선형 변환에 대한 항등원이 나온다면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선형 변환에 대한 항등원을 항상 뽑아낸다면은 얘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은 선형 변환 자체가 뭘 쓰자는 게 아니라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벡터에 대해서 선형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형 변환을 한 번 더 한 애가 요 순서로 선형 변환 순서가 바뀌었죠. 어떻게 하든 간에 얘를 내준다면은 항등원을 그러니까 항등원은 선형 변환이잖아요. 선형 변환에 항등원이 들어간다면은 결국에 얘는 그냥 x가 되죠. x 벡터가. 이렇게 나타내는 텐서가 있다면은 그 쌍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있다면은 A는 비트기 텐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행렬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행렬에서 역행렬이 없으면은 뭔가 얘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하지 않은 텐서는 기본적으로 선형 변화는 기본적으로 역변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역변환이 없는 행렬이면 뭔가 좀 특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수식들 보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수식들 보시면은 그냥 매트릭스로 생각하면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매트릭스 행렬을 곱해준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냥 행렬 자체가 아니라 행렬 곱으로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문제에서도 그렇고 함수를 정의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함수가 선형 공간의 벡터로 정의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단순히 행렬 곱으로만 이해를 하면 문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항상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텐서의 엘레먼트 요소들이 나오는데 텐서가 뭐 선형 벡터 공간 상에 정의되어 있고 기저가 있대요. 기저가 있고 거기에 대해 다음 식이 성립되는 n제곱기가 있다. 이게 그러면 딱 보면은 이거 그냥 매트릭스 곱이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매트릭스 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나? 2j니까 얘가 아래로 가야 되는데 2번 2j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겠죠. 2의 알파라고 할까요? 그냥 오메가까지 갑시다.
그럼 얘가 2의 제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얘 곱하기 얘, 뭐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트릭스를 했을 때. 그럼 얘를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요거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여기 각각의 항들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저에 대해서 걔를 이제 얘를 만족하는 요 것들이 우리가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성분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꼴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그 요소 성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우리가 선형 변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선형 변환에 들어가는 각 성분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행렬 곱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이게 행렬 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기저가 지금 여기서요. 우리 기저가 그냥 공간상에서는 이런 정도 생각하면은 참 쉽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게 나중에 뭘로 계속 해서 연장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 x00 0 sin x 이거 하나하나가 기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E1이라고 합시다. 얘가 E2고 E3. 그러면 여러분들이 E2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EX예요. 함수가. 그 다음에 E1 더하기 E2는 X 더하기 sin X죠. 여러분들이 X 가지고 백날 어떻게 주물러 봐야 sin X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sin X도 선형 변환상으로 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사인에서 코사인 뽑아낼 수 있겠지만, 뽑아낼 수는 있죠. 뭐 위상을 좀 변화를 시킨다거나 하면은. 근데 그거 말고 선형 변환 갖고는 백날 해도 얘 못 만들거든요. 또 근데 만드는 방법이 나오면 곤란한데, 하여튼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다 선형 독립이거든요. 그럼 이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함수들이 나와주는 게 이제 선형 벡터 공간에 벡터들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매트릭스 곱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생각해보면은 결국엔 같은 얘기다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뭐 그거야 7장에서 설명을 했으니. 예. 어쨌든 그래서 얘를 기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자면은 결국엔 이 꼴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형 변환이든지. 그러니까 앞에서 8장 초반에 얘기했던 거는 선형 변환이 벡터에 대한 선형 변환인데, 그 벡터가 숫자든 함수든 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함수 숫자에 대한 거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과정에서 배웠으니까 더 얘기를 안 하지만,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함수도 각각의 기저가 뭐 x, sin x, cosine x다라고 하면은 걔를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로 나타낼 수, 벡터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선형 변환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매트릭스 곱으로 똑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함수는 좀 다른 것처럼 취급을 했었는데, 결국에 계산하는 과정은 선형 변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렬로 변환을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직교 텐서인데, 직교 텐서는 뭐 우선 요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원래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산을 해준 결과가 얘를 각각 선형 변환을 해준 것끼리 연산을 해준 결과랑, 그러니까 여기 콤마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벡터 두 개의 연산이에요. 근데 7장에서 대표적으로 배운 거는 뭐 내적이라거나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그런 연산들을 적용을 했을 때
원래 벡터 두 개끼리 한 거랑 각각 선형 변환을 한 결과랑 한 게 같다라는 거 할 때 얘네들을 직교 텐서라고 불러줍니다. 벡터가 직교한다라는 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렬로 얘기를 하자면은 직교 텐서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스큐 시메트릭이라고 했나? 그거랑 좀 다르구나. 네. 그래서 선형 변환의 역변환이 뭐랑 같냐면은 선형 변환의 트랜스포즈랑 같은데, 우리가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Q가 이런 걸 만족하는 애가 있다면은 얘는 요거는 이걸 만족하는 A가 있다면은 A가 Q의 트랜스포즈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Q랑 Q 트랜스포즈가 같으니까 걔는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그런 것들을 기억해 하신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예요. 콤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벡터 위치 벡터 공간이라면은 여기 괄호 치고 콤마 쳐놓은 게 내적이 된 거고요. 함수 공간에서는 뭐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 Q가 오소고날 텐서에 대해서는, 직교 텐서에 대해서는 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조건이 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자기 자신이랑 했을 때 항등원을 뽑아내는 애잖아요. 역 텐서니까. 역 텐서가 뭐랑 같냐면은 트랜스포즈랑 같고, 걔 성질은 이거였죠. 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왔고, 만약에 Q가 역행렬이 없는 텐서라고 한다면은 그냥 계산하면은 이제 뭐 요거야 당연히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Q가 역행렬이 없다면은 여기에서 얘가 0을 만족하려면 얘가 0인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Q가 역행렬을 가지고 있다면은 앞에다가 Q 역행렬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영행렬에다가 Q 역행렬 곱해주니까 영행렬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X 빼기 Y, 벡터 X 빼기 벡터 Y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랑 Y가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Q가 역행렬이, 그러니까 not 논싱귤러니까 역행렬이 없는 텐서라면은, 둘이 말이 바꿔였네. 그래서 직교 텐서는 우선 얘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교 텐서에 대해서는 얘를 성립을 하게 돼요. 만약에 Q가 역행렬이 없는 텐서라면은 요거를 만족하려면은 얘가 0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서로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x, y가 서로 다를 때도 얘를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얘랑 이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얘를 원래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텐서에 대한 게 원래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는 y 자리에다가 q를 한 번 더 해준 거니까 여기에다 q를 한 번 더 해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나? 아니, 지금 말이 또 이상해졌네. 여기에다가 q를 해줬으니까 제일 앞에 항에다 똑같이 q를 해준 꼴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식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즈 텐서에 대한
정성껏 다시 써야지. 정성껏 쓰기가 참 어렵네. 애초에 이런 텐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Q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Q가 들어가고 얘랑 같은 트랜스포즈 텐서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텐서 자체의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얘는 애초에 우리가 y가 되어야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가 되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애초에 오소고날 텐서에서 들고 온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개를 한 게 얘인데, 트랜스포즈 텐서의 특성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 게 얘인데,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나오고, 결국에 트랜스포즈 텐서가 자기의 역행렬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텐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트랜스포즈 텐서의 식을 만족하잖아요. 만약에 원래 우리가 여기 써야 되는 게 뭐예요? A, X,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A를 넣어도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A랑 A 트랜스포즈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 애를 대칭 텐서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대칭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이 대각선 성분, 다이어고널 성분을 따라서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서로 같으면은 걔가 대칭이잖아요. 대칭 매트릭스라고 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그렇게 쓰기로 했죠. 앞에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예제만 풀고 끝낼 건데요. 2차원 벡터인 x랑 y에 대해서 스칼라 곱을 스칼라를 만들어내는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스칼라 프로덕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랬을 때 AX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선형 변환이에요. 얘는 선형 변환, 이게 스칼라 곱이고 얘가 선형 변환이 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대칭 텐서가 되려면은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서로 같아야죠. 해보니까 식이 여기까지 나왔고, 그럼 x1, y1은 x1, y2는 항상 달라지는 애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얘랑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우리가 얘랑 같아야 되고, x2, y1에 대해서도 동일하죠. 서로 얘가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오니까 결국엔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대칭 텐서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이건 매트릭스 곱에 대한 거예요. 행렬을 벡터에 곱해줄 때 얘기고, 함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함수끼리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매트릭스가 똑같이 쓰일 수 있는데, 문제 이제 9장이나 아니면 10장 아이겐 펑션 같은 거 할 때는 단순히 함수끼리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매트릭스로 해주는 게 아니라 미분이 들어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도 선형 변환의 선질이 그대로 만족이 되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단순히 얘를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대칭 텐서 자체의 성질을 우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칭 텐서 자체의 성질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단순히 얘를 매트릭스에서 얘랑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더 어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매트릭스 곱으로, 행렬 곱으로 한정했을 때나 성립이 되는 거지, 전체 모든 선형 변환에 대해서 쟤만 적용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8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